겨울의 끝자락, 해가 지는 하늘 아래였습니다. 겨울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잿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묘지 한가운데 검은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늘 쪼그라든 듯 보였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덤 위에는 누군가 매일 올린 듯 마르지 않은 노란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늘 같은 말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또 왔네. 대체 누구 무덤이길래 저렇게 매일 오는 걸까? 그러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정우석, 58살이었습니다. 성실하고 고집이 있으며 무엇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며 주어진 일에 불평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상처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눈은 언제나 젖어 있었습니다. 묘지 관리인이 몇 차례 말을 걸어본 적이 있었지만 우석 씨는 늘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관리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이곳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깊은 상처를 가진 이에게 가벼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석 씨에게는 한때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 민우는 밝고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웃음이 많았고 작은 것에도 쉽게 감동하던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고 잠들기 전에는 늘 아빠, 오늘도 고생했어요 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석 씨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세상이 다 가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가 10살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 민우는 도로 근처에서 위험한 장면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차들이 빠르게 오가는 도로 한가운데에서 겁에 질린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강아지를 스치듯 지나갔고 누구 하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러다 큰일 나겠다는 생각 하나로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운전자는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단 몇 초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민우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우석 씨가 도착하기도 전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우석 씨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손은 떨렸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석 씨의 시간은 그곳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아들의 장례가 끝난 뒤에도 우석 씨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갔더라면 그날 회의만 아니었어도 아빠가 지켜준다고 했잖아. 밤이 되면 술에 의지했고 술에 취한 채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아내 역시 같은 슬픔 속에 있었지만 우석 씨는 자신의 죄책감에 갇혀 그녀의 아픔을 바라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부부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같은 집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지냈습니다. 결국 사고가 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아내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우석 씨,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인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석 씨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리워서 매일 오는 거라더라. 죄책감 때문에 못 떠나는 거겠지. 아무리 그래도 10년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말들은 모두 틀려 있었습니다. 우석 씨가 매일 이곳에 오는 이유는 단순한 그리움도 자기 자신을 벌주기 위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약속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우석 씨가 처음 이 묘지를 찾았던 날은 장례가 끝난 직후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술과 후회 속에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무덤 앞에 서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우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매일 올게. 내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아빠가 여기 있을게. 그 약속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과 아들 사이에만 남은 조용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석 씨의 하루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터로 향했다가 퇴근길에 이곳을 들렀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그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은 안 오겠지라고 말했지만 그는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그는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회사 일이 좀 많았어. 그래도 약속은 지켰다. 그 짧은 말들이 그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쌓이고 계절이 바뀌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묘지 관리인은 우석 씨를 가장 오래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방문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관리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많이 추우시네요. 우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가 추울까 봐서요. 그 말은 관리인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무덤 위에 놓인 국화꽃을 일부러 쉽게 치우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어도 바람에 쓰러져도 가능한 한 그대로 두었습니다. 저분에게는 저 꽃이 전부니까요. 관리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10년째 되던 해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던 중 오래된 서랍 속에서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민우가 사고를 당하기 몇 시간 전 학교에서 쓴 글이었습니다. 우석 씨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아빠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아래 작게 덧붙여진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항상 나를 지켜준다고 했죠? 나도 아빠를 지켜줄게요. 우석 씨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동안 내가 민우를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민우가 나를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닐까? 어느 날 묘지를 찾은 한 소녀가 우석 씨 곁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혹시 아저씨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그 질문은 오랜 시간 아무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소녀는 몇 달 전 교통사고로 언니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우석 씨는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안고 사는 법을 조금씩 배우게 될 뿐입니다. 그날 이후 소녀는 가끔 이곳을 찾았고 우석 씨는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아내에게서 다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에는 민우가 남긴 마지막 편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민우는 그날 글을 2장 썼고 한 장은 담임 선생님이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석 씨는 숨을 고른 뒤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힘들어할 때 웃게 해주고 싶어요. 아빠가 울 때 손을 잡아주고 싶어요. 아빠, 절대 혼자 울지 마요. 아빠가 슬프면 민우도 슬퍼요. 그 순간 우석 씨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자신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믿어왔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지켜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석 씨의 발걸음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묘지를 찾았지만 예전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날도 있었고 국화꽃 옆에 잠시 서서 미소를 짓는 날도 있었습니다. 민우야, 이제는 아빠가 내 곁에만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남겨준 마음을 안고 조용히 살아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석 씨는 노란 국화꽃을 한 송이 더 샀습니다. 이번에는 무덤 위가 아니라 식탁 위에 올려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보겠다는 작은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곁을 떠나도 그 사람이 남긴 마음은 우리 안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나보낸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당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